사륜 구동 시스템 누가 1등이냐? 아우디의 꽈뚜로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륜 시스템. 이게 이제 영업적으로나 광고 가장 성공한 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벤츠의 포매틱, BMW의 X 드라이브죠. X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아니. 그럼 현대는 지금 안치현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럼 현대는 나가 있어. 나가 있어. 현대자동차의 사륜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와서 비빌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볼보의 사륜, 할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할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할덱스는요 엔진이 가로로 있으면서 미션도 가로로 있죠. 그래서 앞바퀴를 굴리면서 여기서 축을 하나 빼요. 전륜 미션 옆에다가 TPO 사륜으로 빠질 수 있는 걸 빼가지고 여기서 뒤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앞바퀴가 돌 때 얘도 항상 같이 돕니다. 같이 돌고 이쪽에 다판 클러치를 두고 요 다판 클러치가 또도도도독 붙으면은 여기에 있는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뒷바퀴로 구동이 가요. 요게 이제 할덱스가 얘네가 스웨덴이었나? 핀란드였나? 스웨덴인가? 얘네가 나라 이름이 어디였더라? 그쪽이 북유럽 쪽이었는데 요거를 가져다가 포드 링컨 애들이 가로 배치 엔진에다가 이 시스템을 갖고 가서 자기네 사륜 시스템이 되게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별거 없죠. 할덱스가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도 할덱스 거를 가져오진 않는데 할덱스가 이제 라이센스가 끝났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륜을 만드는데 현대는 최근에 와서 H트랙이라고 해갖고 BMW의 X드라이브의 기반으로 되는 사륜 시스템의 프로그램 로직과 하드웨어적인 거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꽈뚜로나 포매틱이나 X드라이브를 달았던 시기는 얘네들이 주력으로 팔았던 뭐 1960년대 또는 뭐 70년대를 사이로 자가용들에 다 이런 것들을 달았었어요. 달았었는데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달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벤츠도 BMW도 아우디는 아우디대로의 기술이 있었고, 아우디의 모 회사인 폭스바겐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장갑차를 히틀러한테 독일 정부, 군 정부에 많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얘네도 자체적으로 사륜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고요. 아우디는 아우디대로의 사륜 시스템에 기계식 사륜 시스템, 토센 사륜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장갑차라든가 사륜 군용차를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도 거기서 갖고 있는 사륜 시스템이 있었고, BMW도 마찬가지로. 근데 BMW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바이크나 군용 바이크나 비행기 엔진하고 그 다음에 얘네도 롤스로이스 쪽에다가 주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납품했기 때문에 얘네도 그러니까 얘네 세 회사가 대부분 다 비슷한 사륜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역사나 시작점이나 갖고 있는 노하우가 비슷한데, 처음 시작점에서 기계식을 좀 우선으로 했던 아우디 꽈뚜로가 이 벤츠의 포매틱이나 BMW의 엑스드라이브는 원래 이 최초의 사륜 시스템에 분배를 하는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비스커스가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통 안에 이쪽으로 나가는 샤프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통 안에 기름이 차 있고 여기에 디스크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입력축이 돌아와서 이 통을 돌릴 때 이 돌아가는 관성, 그 다음에 여기에 오일이 저쪽으로 밀리려고 하는 그 방향, 홈이 파져 있어요. 스크루처럼. 얘가 엔진 쪽에서 힘이 와서 얘를 돌릴 때 이 통이 전체가 같이 도는데, 그런 힘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밀려서 여기까지 붙으면 이쪽으로 힘이 더 많이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약하게 되면 이쪽으로 디스크가 밀리면서 힘이 못 가고, 이 통이 전체가 돌 때는 이 안에서 얘가
통이 이 축을 가만히 두고 가에서 헛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얘가 강하게 빨리 돌아서 이 디스크를 이쪽으로 밀어주지 못하면 일로 힘이 못 가요. 그냥 앞쪽으로 가는 힘하고 이 통이 전체가 도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이게 비스커스 커플링이라 그래. 비스커스 커플링. 이 비스커스 커플링을 차 앞바퀴 쪽에 달려있는 미션 뒤에 설치를 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디스크가 붙느냐에 따라서 앞바퀴로 토크를 줄 것이냐 뒷바퀴로 토크를 줄 것이냐를 얘가 결정을 해주는 게 이 비스커스 커플링 뭐야? 다판 클러치의 사륜 분배예요. 이거를 이런 차들에 들어가요. 자, 근데 아우디가 꽈뚜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우디는 기계식,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기계식 사륜이라고 하는데 앞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엔진이 이렇게 있고 미션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미션에서 여기에 사륜 시스템이 기계식 토센 사륜 시스템을 넣는데 이 토센 사륜은 뭐냐면 컴퓨터라든가 어떤 유체에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주는 게 그게 없고 얘가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뒷바퀴가 이렇게 왼쪽 바퀴가 있고 오른쪽 바퀴가 있으면 미션에서 이렇게 동력축이 오잖아요.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동력축이 오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우라고 하죠. 디퍼렌셜 케이스. 여기서 디퍼렌셜 케이스가 여기에 바깥에 큰 기어, 링 기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헬리컬 기어가 달려 있어서 얘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돌면 얘가 돌면서 양쪽 바퀴가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얘가 코너를 들어가게 되면 좌회전으로 돌면 안쪽 바퀴가 좌회전으로 가는 거리의 양하고 바깥쪽 바퀴가 이렇게 가는 거리의 양하고 가는 거리가 다르죠. 얘는 프로펠러 샤프트는 20바퀴를 돌아서 얘를 5바퀴를 돌렸어. 이 디퍼렌셜 케이스에 있는 전체 회전을 5바퀴를 돌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쪽 바퀴가 똑같이 5바퀴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좌회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차가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얘는 5바퀴를 돌으니까 얘가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여기까지 오면 돼. 얘가 지금 5바퀴를 굴러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안쪽 바퀴는 안쪽에서 도니까 1바퀴, 2바퀴, 3바퀴를 채 안 돌아야 돼. 양쪽 바퀴에 회전차가 생겨요. 이 회전차 때문에 안쪽 바퀴가 퉁퉁퉁퉁 이렇게 튕기면서 가야 돼요. 이 두 바퀴가 연결이 돼 있으면 코너를 돌 때 퉁퉁퉁퉁 이렇게 튕긴단 말이에요. 왜? 얘는 5바퀴에 정상적으로 도는데 얘는 3바퀴만 돌면서 양쪽 바퀴의 회전값이 똑같으니까. 그거를 흡수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헬리컬 기어나 베벨 기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에 회전차가 생길 때 안쪽에 있는 조그만한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 돌면서 전체가 5바퀴를 갈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회전차를 요 안에 있는 디퍼렌셜 기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양쪽 바퀴의 회전차를 흡수해줘요. 그거를 디퍼렌셜이라고 하네요. 디퍼렌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디퍼렌셜을 고속으로 코너를 나갈 때 양쪽 바퀴가 똑같이 회전하는 걸 잡아주는 걸 LSD, Limited Slip Differential. 이 디퍼렌셜의 슬립을 리미티드, 제한하다. LSD. 이 디퍼렌셜이 회전차를 흡수하는 거를 디퍼렌셜 기어가 슬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슬립이 나면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에 회전차를 해주는데 고속으로 코너를 치고 나갈 때는 오히려 얘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드리프팅을 할 수 있게끔 양쪽 바퀴가 같이 돌아야 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LSD라고 하는데, 자,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이제 사륜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사륜을 이해하기가 어떻게 쉽냐? 아우디의 기계식 꽈뚜로가 여기에 있는 이 디퍼렌셜을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여기다 갖고 온 거야. 이 가운데다가 요 미션의 끝에다가 이걸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아우디가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미션을 타고 여기에 있는 기계식 사륜 분배 장치에서 뒷바퀴로 나가는 것과 앞바퀴로 나가는 게 있는데, 아우디의 기계식 사륜들은 가다가 얘가 눈에 빠지거나 빗물에 빠져갖고 앞바퀴가 슬립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슬립이 난 만큼 얘가 헛돌아 버리잖아. 헛돌아 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위쪽에 5바퀴, 아래쪽에 5바퀴, 5바퀴를 가운데에 있는 기계식 토센사륜이 5바퀴, 5바퀴를 주고 있는데 얘가 하락 하고 슬립이 나버리잖아요. 미끄러지면은 그 미끄러지는 회전값이 크기 때문에 그 회전값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디퍼렌셜이 반대쪽으로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 디퍼렌셜 원리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ECU나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얘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앞바퀴의 회전비가 높아지면 여기에 있는 디퍼렌셜이 우리 뒷바퀴의 좌우의 디퍼렌셜을 좌우의 바퀴의 회전차를 흡수해 주듯이 얘가 미끄러지는 것만큼의 회전값을 받아서 이쪽으로 힘을 줘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아우디 꽈트로가 눈길이나 홈로를 되게 잘 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나 전자장비가 판단하기 전에 바퀴가 미끄러지면 그립이 살아있는 쪽에 힘을 다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디가 잘 간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벤츠하고 BMW의 사륜 시스템은 뭐냐? 자, 4바퀴가 이렇게 있어. 벤츠나 BM하고 엔진이 여기 있어. 엔진 빵빵빵 피스톤 터져. 자, 미션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축이 이렇게 나가서 뒷바퀴로 나가.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빼갖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출력이 가죠. 벤츠나 BM이나 레이아웃은 거의 같아요. 근데 벤츠나 BM에서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여기 미션의 끝부분에서 앞바퀴 쪽에 토크를 몇 대 몇으로 주는데 벤츠는 대부분 40, 한 8대 52. 뒤쪽을 조금 더 많이 주죠. 후륜의 느낌이 나게끔. 근데 이거는 벤츠고, 벤츠. BMW는 43대 57. 뒤쪽에다가 회전비를 더 많이 줘요. 토크 비용을. 그래서 BMW는 전반적으로 사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뒷바퀴 쪽에 조금 더 느낌을 많이 줘서 후륜 또 스포츠성을 강조하려고 일단 여기서 처음부터 앞뒤로 나가는 토크의 비중을 세팅값을 얘네 둘이 좀 다르게 해요. 얘네는 사륜 시스템의 분배를 이 다판 클러치로 합니다. 다판 클러치로 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다판 클러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판 클러치를 어느 정도 조금만 넣어놓고 대부분은 이 구동력을 고정을 하고 가려 그래요. 벤츠는. 고정을 하고 가다가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않은 다판 클러치가 붙으면서 앞쪽에 토크를 빼서 뒤쪽으로 다 밀어주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벤츠가 홈로를 가다가 눈길이나 빗길이나 안 좋은 데서 앞바퀴가 빠지든 뒷바퀴에 여기가 빠지든 하면 벤츠는 어떠한 특정한 실험을 할 때 이런 차들보다 홈로 주파를 잘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어떨 때냐면 시소 같은 데다 차를 띄워놓고 한쪽 바퀴만 막 땅에 닿게 하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반 주행에서 생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시소 같은 데다 차를 올려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벤츠가 왜 잘 가냐면 벤츠는 얘가 만약에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부하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를 삭삭삭삭 걸어가지고 얘가 브레이크 걸어서 이쪽으로 턴이 되게끔 세게 거는 게 아니라 토크 벡터링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를 삭삭삭 걸어서 미끄러지는 바퀴 쪽으로 가려는 토크가 자연적으로 이쪽 바퀴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앞바퀴 2개가 다 미끄러지면 앞바퀴 2쪽을 다 브레이크를 삭삭삭삭 걸어서 앞쪽으로 가려는 토크를 뒤쪽으로 가게 해요. BMW는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얘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스피드 센서가 얘가 미끄러짐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다판 클러치를 붙여가지고 앞쪽으로 가는 토크를 뒤쪽으로 빼줘요. BMW는 적극적인 거지. 벤츠는 방어, 디펜스 수준으로 사륜 시스템을 제어하고요. BMW는 어택트, 어택 포지션으로 가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이쪽 바퀴가 미끄러진다 싶으면 앞바퀴를 미끄러진다는 전제 조건하에 전자식, 얘네 말하잖아. 전자식 다판. 전자식 다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가 움직여서 다판을 강제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MW는 미끄러지면 공격적으로 다판을 전자식으로 붙여서 뒤쪽으로 토크를 주고 강하게 뚫고 나가는 거죠. 뒷바퀴에 슬립이 나고 있으면 다판을 앞쪽으로 붙여서 앞바퀴 쪽에 토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BMW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기계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우디하고 방어적인 태세로 토크 벡터링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사륜을 하고 있는 벤츠하고 공격적으로 슬립을 감지했을 때
전자다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쪽에 토크를 몰아주는 BMW하고는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파 능력이 달라집니다. 각 회사들마다 이 사륜 시스템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륜 시스템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 제조사의 마케팅 부서에 있는 애들이나 엔지니어는 지네의 사륜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제일 잘 가는지를 알죠. 아우디하고 벤츠하고 BMW하고 주체를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잘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얘가 잘 갈 수도 있고 얘가 잘 가요. 모든 환경에 가장 안전빵으로 어울리는 시스템은 사실 벤츠긴 해요. 벤츠가 잘 간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고장률도 좀 적으면서 가장 다양한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하는 건 벤츠의 시스템이에요. 대신에 얘네가 브레이크가 좀 빨리 달죠. 브레이크 도크 팩터링이 자주 들어오니까. 그리고 기계적인 것과 어떤 사륜 시스템의 맛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계식의 기반을 살짝 깔고 가는 아우디의 꽈트로가 좋고, 그래서 아우디 꽈트로는 운전할 때 기계식의 어떤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륜이면서도 전투적인 운전 상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BMW의 액트 시스템이 좋겠죠. 하지만 도찐 개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환경에서는 누가 좋다라는 거를 결정짓기에는 끝없는 논쟁의 연속일 뿐. 그냥 메비우스 뒤로 계속 도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거든. 다 똑같아요, 이제는. 자, 오늘 저의 칠판 라이브 어땠습니까? 제 자리에 가서 오늘 저의 칠판 라이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슈퍼챗으로 한번 좀 가늠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